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경감님들 시험 끝내드릴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맨날 인터넷으로만 보셨죠? 자, 저도 다른 강의들은 신림동에서 현장 강의도 많은데 아무튼 이 앞에서 이 매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 훌륭하신 이 모습을 보니까 힘이 더 나네요. 자, 앞에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 프린트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60분에 꼭 잘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 끝내드릴 거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일찍 안 갈 거니까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질문, 물론 다음 시간 때문에 질문을 많이는 못 하시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특강 1시간을 뭘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분야도 많잖아요. 헌법부터 부속법률, 판례, 게다가 헌정사까지 있고, 근데 한 챕터만 뽑아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는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이 판례 특강은요, 지금 우리 경정 승진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10월달 판례까지 담느라고 지금 유튜브로 이 판례 특강 7월부터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 자료랑 다 우리 승진스쿨에다 올려놨으니까 이걸로 업로드 바로 오늘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너무 욕심이 많은 제가 프린트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전체를 다 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딱 하다가 양을 줄여가지고 조금 자세히 할까? 그거보다는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씨 여기서 많이 나왔네 이런 게 분명히 시험 보고 딱 드실 정도로 우선 스피드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는 자 전체 PPT로 이제 전부를 다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1페이지는 이 1번하고 이 2번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단하게 읽으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설지만 이렇게 보셔갖고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거를 왜 띄워놨는지 이제 무슨 자세한 사실관계나 이런 거를 할 시간은 없는데 지금 첨예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이제 내년 총선 전까지. 그래서 헌법 교수님들은 분명히 그 당시 여러분들 헌법 처음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헌법의 정치성, 생활규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잘 아시다시피 준연동형은 시험으로 2번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번 다음 달 월봉이 때 이 시험 문제 다른 걸로 하나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헌 불합치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라서 그래요. 우리 지금 300명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 설명하는 데만 원래 1시간이거든요. 이 어려운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 수험생들만 하면 되고, 여러분 저 준연동형 개념만 알고 우리 시험에 다이렉트로 나올 만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25347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예전처럼 어느 정당에서 정당 득표율을 한 거를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여기다가 곱한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군소정당이 예전 20대 총선으로 말하면 뭐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의석수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연동형으로 해서 지역구랑 연동해서 다 하고 싶었는데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7석에서 30석만 이거는 기존대로 가고, 기존에 원래 의석 할당했던 대로 그래 이렇게 가고, 요 30석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 연동형이 준이 된 겁니다. 준이 원래 캡을 안 씌웠으면은 그냥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2분의 1로 나눠버렸어요.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된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선거는 저희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 그게 직접 선거 원칙이에요. 근데 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냐고 그랬냐면 우리는 투표를 했고 의석 할당 배분만 나중에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닙니다. 여기를 나중에 사후 개입해서 이거를 직접 선거 원칙까지 침해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포인트가 이거랑 더 중요한 건 설명을 안 들으시면 이게 왜 평등원칙에 위배됐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보통은 A랑 B가 뭐가 달라가지고 평등원칙에 위배됐든지 안 위배됐든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왜 평등원칙을 따졌냐면 우리 평등원칙에서 원맨 원보트 한 사람한테 하나의 표만 가는 것만 평등원칙이 아니죠. 원보트 원밸류 가치가 하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의석 배분을 해봤더니 이 생각지도 못한 위성정당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미리 하나 답 알려드린 거예요. 12월 월봉이 때 지문으로 그거는 알려드리면 답이니까 정지문일지 X지문일지는 모르고요. 이게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 차단하는 걸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표 까봤더니 결국은 군소정당 의석 한 석이라도 더 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런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꼭 비교 집단 없다고 해서 이게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았고 직접 선거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볼 건 이런 결론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은요. 남양주시 나오면 안 되고 자 2번 제가 이제 시간 조절하려고 모든 걸 PPT로 보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자 2번은 문제를 읽어보실게요. 자, 6페이지 오셨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자, 본투표할 때는 일련 번호지를 뗍니다. 투표 다 해보셨으면 우리 그 투표장 딱 가면 앞에서 주민등록증 빨리 빼놓으면 아니면은 그 자기 선거인 그 번호 있죠. 선거인 명부 그 번호 빨리 빼면 그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 그 입장시키잖아요. 그때 일련 번호를 왜 떼냐면 나중에 이거 잘 제대로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려고 일련 번호를 떼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지는 왜 안 떼냐면 많이 해보셨죠? 사전투표 QR코드로 그 자리에서 뽑습니다. QR코드로. 자 그런데 사전투표는 얼마가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면 여기도 떼야 돼요. 일련 번호를. 아무리 QR코드로 되어 있어 일련 번호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떼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이 공직선거법 조문 이게 10월 26일이에요. 지금 우리 프린트는 10월 26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월 달은 위헌 불합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꼭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분량이 아니고 만약에 최신 판례를 3시간으로 했다 그러면은 위헌 불합치 아닌 판례도 훨씬 많이 여기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찌됐건 이 1시간 분량으로 임팩트 있게 그러나 그 껍데기만 남는 강의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위헌 불합치 아닌 판례도 최신 판례까지는 11월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자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지문씩 나올 수 있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경찰 1, 2차 경찰 간부 경정 승진 너무나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매번 월봉이나 진도별 때 최신 판례를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게 현실감 있는 연습이 되시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라도 더 꼭 그 겹치지 않게 이번에는 법률유보 원칙이 위배됐는지를 물어봤으면 예를 들어 인천 애뜰 집회의 자유 침해 금지 사건 같은 경우도 법률유보 원칙 위배돼서 헌법 위반됐는지 집회의 자유 침해됐는지가 논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녹여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다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이 지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거 맨날 이거 도장 찍고 있어요. 그 선거인들 올 때마다. 그래서 미리 한 100장 정도는 공직선거법에서 한 100묶음 정도는 미리미리 찍어놓고 오면 빨리빨리 나눠주라. 당연히 이런 건 헌법에 위반 안 되겠죠? 3번 지문이 그겁니다. 투표용지의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 규칙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너무 중요한 이 판례 이제 보시면 자 우리 경감님 이거 왜 7부터 14 그 표지도 안 주고 시험 문제 냈냐고 볼멘 소리 하셨는데 이게 7부터 14가 아니라 9부터 14. 자, 요 경기도가 남양주시한테 그 감사 청구했던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요거 풀으셨어요. 9부터 14. 근데 이게 별지에 있어가지고 저런 거는 시험에서 잘 내지 못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경찰 간부 교수님이 이렇게 내신 거예요. 문제를 얘가 1부터 쭉 한 4, 5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9부터 14 있죠 앞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모의고사에 낸 거고 경찰 간부 기출은 여기에서 이 사례 바꿔가지고 기초자치단체 A는 남양주시예요. 그 다음에 광역은 경기도.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요 감사할 때 논점 1, 2가 여러분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계급은 다르지만 순경 경찰 간부는 그냥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경정 시험 문제예요.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나왔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감사할 때 문제 보세요. B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특정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요. 특정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특정은 해야 되는데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게 23년 3월 달에 헌재 결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사례 문제 말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1, 2, 3, 4 문제로 제가 그래서 다른 문제를 위한 문제죠. 너무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길기만 하고 아주 별로 영양가도 없는 무슨 법행, 법무사 문제는 잘 안 가져와요. 꼭 필요한 거 빼고는. 최신 판례는 경찰 쪽 시험이 대박이에요. 제가 너무 진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놀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서 이 사례 문제 나올 때 얘도 우리한테 꼭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11월 월봉인지 현장인지 12월 월봉인지 현장인지에서 전체 문제를 보시고 두 지문 없잖아요. 두 지문 더 있잖아요. 그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답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급적 12월 때는 변형 안 해요. 변형 안 하고 실전 시험에 맞게끔 여러분들 꼭 연습되시라고 억지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형된 문제 제가 임의로 어렵게 만든 문제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12월 월봉이랑 현장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런 문제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그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그 경기도의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느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없으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확장 추가 허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1, 2번 지문이 우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여러분 그리고 이 프린트에서 목차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뺄까 하다가 하나의 그 완결된 그 책 같은 형식이라서 이게 이제 원래 한 3개년 판례 하면 이 안에 목차만 있는데 다 들어가요. 판례들 3개년 판례로 이렇게 정도 모으면 제가 올해 우리 기본 강의도 늦어졌고 저랑 이제 그 제가 다른 학원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 올해 일찍 이걸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이제 우리 경감님들의 후배분이나 그 아시는 분들 내후년 시험 보실 때는 이 예비 강의까지 같이 이제 시작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기본권 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자 여기 페이지는 우리 지금 프린트 페이지 여기다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 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형법 1조 2항2에서 법이 경하게 됐거나 뭐죠? 형법 기억 안 나는데 국법보다 경하게 됐을 때 신법을 적용한다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을 아무 데서나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 원래 극장 같은 거에 용도 외일 때에는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예전 같으면 법에 어긋났는데 지금은 이걸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이게 처벌이 안 돼. 처벌이 안 되는데 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렸어. 그런 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근데 우리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최신 판례예요. 해설해 보시면 2월 23일 해설지에 요 투 테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평등권이든 행복추구권이든 한 지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혼자 읽으실 때 키워드만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넘어가서 자세하지 않은 거에 대한 혹시라도 좀 우려가 혼자 볼 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해설을 자세히 실어드렸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판례는 읽어보실게요.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하도록 했다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을까요? 현재에서 없습니다. 자, 이 결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위헌 불합치로 소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최신 판례니까 들어왔을 때 빨리 지울 수 있는 근거 지문 하나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너무 중요하게 했던 자 이거를 이제 시행 중인 요 신법을 기준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입법자가 요런 의사를 바꿨다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사건은 이 불쌍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이 여성 왜 이 여성한테까지 굳이 보험료 지급 안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그 추가 판례 책 나오고 3월달 판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외국 요 첫 번째 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 근로자 공제회 재원 확보 및 퇴직 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 초래될 일도 없고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선 쭉 읽어보시면 그가 베트남 여성이 일하는 사정 또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 거주 외국 유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요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자,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복습 판례들이고 2번 강의실이 좀 안 덥습니까? 저만 더운가요? 강의실? 좀 더운 것 같아요. 후끈후끈한데요. 열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거는 그 표준 휠체어 말고 침대로 되어서 누워서 가는 그 분들에 대한 그 별도 조치 없어가지고 평등원칙 위배해서 적극 위배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될 날씨인데 지금 히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시험에서 보셨다시피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이동권 침해 별도로 판단 안 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별표 여기 얘들 이게 이 우리 해설지에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요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누워서 이동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해도 여기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니까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걸 평등원칙에 위배 안 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판례들은 5월달 판례잖아요. 이런 건 거의 100% 우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가급적이면 X 지문으로 나올 확률들이 높아요. 이 사회적, 시사적이고 너무 중요한 이런 판례들은. 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제가 고민할 때는 넣거든요. 넣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넣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넣어놓고 이제 후회했던 오늘 프린트 중에 한두 개였습니다. 오늘 빼고 싶었는데 아침에 혼란스러워서 인쇄도 다 해놓으셨을 텐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귀찮으시거나 짜증나면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한 번만 그냥 왜냐면 이거 줄여서 교수님 문제 내려면 힘들어요. 자 3번하고 4번은 제가 괜히 넣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이런 판례들은 시사적이라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위헌 불합치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집합 금지 때문에 집합 제한 조치로 자 18페이지 오신 겁니다. 제가 시계를 안 봐야 되겠어요. 시계를 자꾸 급해져가지고 자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했으면 우리가 추록으로 엄청 일찍 더 추가를 했을 겁니다. 자, 이거 침해로 안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은 꼭 이 밑줄만 읽으시면 안 되세요. 오늘 보시는 것들 중에 보신 것들도 오늘 프린트만큼은 한 번만 더 정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번.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사보수법, 군인보수법 17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모두 위배 안 됩니다. 해설지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남자만 군대가 평등 원칙 위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한번 듣고 복습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심하시고요. 자, 7번이 근데 제가 이거 7번을 하면서 이거 너무 지엽적인데 시험 문제 내기 힘들 거고 그렇더라도 어디를 헌법에서 위반으로 받는지 자, 내국인 등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하는 이 국민건강보험법 자, 이 중에서 우리 테마가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어디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자 그게 제일 이제 중요했었고요. 여기 요 3번 테마 21페이지 해설지에 있는 그 3번 테마 중에서도 저랑 같이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 등과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나 저희는 한 글자만 바꾸는 그런 이제 문제도 몇 개 나오는데 이런 거 바꿀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동안의 헌법 시험 문제 패턴들 보면 이것부터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이거 하는 거 자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문구에서 이 글자 들어가면 주의를 요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성주의, 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주의 자체는 헌법에 위반 안 됐어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는 판례 중에 그게 아빠 거를 따르지만 엄마 거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던 게 헌법에 위반돼서 불합치 판결 나고 지금 바뀌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보험급여 제한 조항 얘가 그 밑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현저히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헌재가 판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키워드가 이제 문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달리 취급했으니까 평등원칙 위배됐던. 자, 여기는 요즘 추세에 따르면 1, 2, 그 헌법에 위반 안 되는 거 있죠. 소극. 걔들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떻게까지 어렵게 낼지 조금 의문입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이 프린트 말고 오늘 정오표 하나 다시 안 나갔어요? 정오표? 그 이메일 확인하시고 정오표 나중에 꼭 근데 그 정오표 제가 그 문제풀이 강의 때 올려드린 거에도 있는 거랑 똑같긴 해요. 자, 이게 이 문제 정오표입니다.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린 거는 이게 5급 공채 때는 국법으로 출제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제가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이때 이거를 이 바뀐 판례는 우리 그 공부 다 하신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문제에다 적용을 못했어요. 자, 강제 퇴거명령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률 규정. 자, 이거에서 문제는 뭐였어요? 요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서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과잉금지 위배 돼서요. 이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지금은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거를 해설에다가 못 고쳐놨습니다. 제보해 주신 경감님께 감사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게 왜 헌법에 위반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 지문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23페이지 그 해설에 있는 여기. 자, 그러나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 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보호의 일시적 잠정적 강제 조치로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근거들은 쭉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23페이지 침해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X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미리 먼저 뽑아가지고 이게 그 프린트로 볼 때랑 PPT 화면으로 볼 때랑 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제가 출제하고 그 먼저 뽑아가지고 미리 보거든요. 근데 답이 하나 잘못돼 있어가지고 요 끝에가 자, 이 정호표는 오늘 이따가 또 가져가실 수 있게 프린트 드리겠지만 그 미리 문제풀이했다 고쳐드린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최신 판례 중에 이 1번 이 판례도 그 2월달 판례라서 저희 책에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 경찰 쪽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주거 침입 강제추행 및 주거 침입 중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기 또는 요 7년. 그래서 정상 창작 감경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해버려가지고 책임 정도가 너무 크다고 했던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쉬운 결론이지만 시험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이 영양사 사건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 이 위반한 자 이렇게 처벌하는데 여기서 문제됐던 건 자, 해설지 26페이지에서 여기 중간에 이제 제가 그러나부터만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밑줄 봐주세요. 그 1번 해설에 이로 인해 처벌 조항에 규정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밑에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처벌 조항에 규정된 위반 뭘 어디까지 한 게 위반이야 이렇게 이 위반이라는 문헌은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만 전달할 뿐 그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다른 금지 규정 및 형벌 규정과도 대조돼서 조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던 올해 나온 중요한 명확성 원칙 위반 판례 중에 하나예요. 명확성 원칙 위반은 그 모든 걸 다 이제 우리가 샅샅이 위반 안 된 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우리 핸드북에 있는 위반된 것만도 많아요. 그렇더라도 최근 판례 중에 명확성 원칙 위배됐다는 판례는 최근만으로 중요합니다. 자, 요 나머지 같이 모든 거를 읽어드리지 못해서 물론 이제 우리 그 기본 강의 때 요 프린트들은 한 번은 저랑 같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3번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2조 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최신 판례라 넣어드렸습니다. 6월달 판례입니다.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되는 판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사과드리는 문제 이 4번도 안 읽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28페이지 4번도 굳이 안 읽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걸 줄여서 문제를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낼 그 여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우리 시험에서 월봉이 표시해드렸죠. 기억이라고 11월 25번 기억. 군형법 1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 그 밖에 추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10월 거. 지금 하시는 것들은 월봉이 보셨으면 해설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11월 달 25번 디귿. 아직 그 월봉이 도착 안 했어요? 11월 그 월봉이 봉투. 나 왜 저 자꾸 쳐다보시나 했네. 이거 그러면 월봉이 문제 푸실 때 이거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6번 끝에 프라임 월봉이 11월 25번 디귿. 이게 이번 달 월봉이 문제거든요. 월봉이도 시간 재고 푸시나? 현장 실제처럼 이렇게 하시고 월봉이도 저기 계신 데에서 시간 재고 푸신다면 이게 또 기시감이 들어서 답 잘 빨리 고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주임님 그 월봉이 아직 11월 거 못 받아 보셨을 11월 월봉이. 지금 여기 월봉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11월 월봉이. 그거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가로 해놓고 11월 월봉이 25번 디귿. 근데 이제 이거 한 지문만 있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저희 그 다음 달에 1월에 시험 보실 때 우리 최신 판례까지 공부하고 보시는 건 똑같으시잖아요. 그 연습으로. 저는 왜 저 쳐다보시나 했어요. 11월 월봉이가 도착 안 했다는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6번도요. 월봉이에 있는 문제인데 그 에이즈 판례인데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러 X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거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된 걸로 올해 10월 달 판례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12월 첫째 주에 4, 5, 6, 7, 8 마무리 강의할 때 11월 달 판례 나오면 그때 다 드리고 그것도 월봉이 현장에는 제가 꼭 연습할 수 있도록 끼울 예정입니다. 자, 31페이지 1번은 우리 앞에서 그 강제 퇴거명령 받은 보호기관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판례에서 논점이 거기는 신체의 자유 침해죠. 여기는 똑같은 판례에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 그 테마로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실어드린 거니까 중복해서 해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법무장관이 20년 11월 23일 20년이면 누구죠? 딱 특정이 안 되네. 인식이 안 되네. 저 때 법무장관. 지금 셀카 찍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2020년 11월 23일에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한 거. 자, 이거는 얘만 아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테마까지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응시 자체 확진자 못하게 한 거. 이거는 뭐 결론은 쉽죠. 이거 결론은 쉽고 그 두 번째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 33페이지 맨 아래에 화살표 여기 2번 판례 여기 화살표 여기 와주세요. 자, 피청구인 법무장관이 요때 한 이 그 공고 이거 하고 이 사건 알림 중 각 자가 격리자의 넘기시고 사전 신청 마감일을 21년 1월 3일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 여기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입니다. 소거법으로 문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11월까지 챙겨드리면 무조건 위헌 불합치는 꼭 그 시험 가시기 전에 완벽하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헌 불합치 아닌 거에서 나왔을 때 소거법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치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찰 2차 2023 여기까지. 너무 많이 이제 금지했던 그 판례 중에 그 키워드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건데 시설 경비업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케 하는 거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취소하거든요. 자, 직업의 자유 당연히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일률적 전면적으로 못하게 했던 게 키워드입니다. 자, 3번도 현장 모의고사 11월 달에 제가 그 어떤 지문 그 한 문제 한 지문으로 넣어 드린 겁니다. 35페이지 3번.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겉절이 지문으로 들어가는 최신 판례 지문들이에요. 요즘은 테마, 직업의 자유, 평등권 이렇게 나오면 예전 지문들도 잘 나오지만 최신 판례들을 한두 개씩 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경찰이 심합니다. 제일 심해요. 제가 뭐 그 악명 높은 국회 8급 뭐 법행 이런 거 다 분석해서 해설 달고 있지만 경찰이 제일 심합니다. 아무튼
문제 자체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에요. 자, 5번. 동물 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조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해설. 6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7번도 현장 모의 표시해드렸고요. 헌법에 위반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간행물 판매업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 할인의 범위를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해서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이 법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10% 할인해주고 어디는 5% 할인해주고 어디는 정가 다 받고. 자, 재산권에서 또 한 번 중요한 판례가 이 1번 판례입니다. 여기도 지문 그 판례 해설 보시다시피 1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4까지. 자,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하나 보신 판례처럼 여기도 그 헌법에 어디가 위반됐는지를 이제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판례 여러 번 보시지 마시고 잘 머릿속에 안 박히는 판례들을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그 우리 그 한 놈만 패듯이 이거 이렇게 한 놈만 계속해서 안 외워지는 것들을 꼭 그게 이제 결정타 문제에서 그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그런 것들 하려면 평범한 노력, 그 남들도 다 하는 노력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꼭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심정으로 요 1번 판례 여기서도 1번 테마, 2번 둘 다 소극입니다. 자, 그리고 요 3번 여기 있는 예. 사무장병원 설명드렸고요. 아무튼 이 의료법에 위반했단 말이에요. 사무장병원으로서. 자, 근데 이 지급 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이후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원래 금지한 거에 해당하지 않게 돼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또는 이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 논거들을 쭉 들고 있단 여기서 이제 여러 논거들 중에 그 지급 보류 처분의 처분 요건뿐만 아니라 취소할 때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취소 사유는 처분 요건하고 규정도 맞도록 규정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정독을 조금 잘 하셔야지 그 시험장에서 바로 기억나실 수 있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판례긴 해요. 그렇더라도 1, 2번 소극 여기는 헌법에 위반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꼭 같이 얘만 이제 그 보시면 안 돼요. 재산권 침해된 것만 이 판례만큼은 1번, 2번, 3번, 4번은 뭐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는 거니까 4번까지 테마는 꼭 암기는 안 하셔도 1, 2, 3번을 같이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1로 물어볼지 2로 물어볼지 위배됐다는 걸로 물어볼지가 이제 그거는 교수님 마음이세요. 자, 이런 판례들이 원래 어렵고 당락을 좌우하는 판례들입니다. 그리고요 2번도 6월달 판례 중에 우리 책에 없는 건데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3번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 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 보호법 얘도 재산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번 달에 이제 집에서 보실 그 월봉이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비용 보상 청구 제척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자, 여기 보시면 형소법에서 벌써 뭐 앞에 그 똑같은 판례에서 이제 한 번은 바로 변경 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용 보상 청구권 제척 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 군사법원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차별했으니까 평등 원칙에 위배됐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유력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우리 판례로서. 자, 48번까지 가시기 전에 책으로 보시면 아까 그 인체 4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사비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쪽으로 오시면 이 판례 우리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도 똑같이 정지문으로 문제 나왔고 여기 생각보다 11월 월봉이를 여기다가 많이 해놨네요. 11월 월봉이 시험 잘 보시겠는데요. 좀 수월하시겠어요. 자, 통신의 자유 쪽에 오셔도 45페이지 1번 방통위가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KT 외에 9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 청구인들의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이제 그 무분별해지는 거고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할 거고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현재가 이것도 10월달 판례예요. 지금 보신 것도. 자, 46페이지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공선법, 이 표현의 자유 전부 침해돼서 12월 월봉이 때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월봉이 때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 2분 정도 제가 이제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된 걸 한 문제로 12월 월봉에 지금 내놨거든요. 이제 보실 거예요.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들으시면 예를 들어 이 180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120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못하게 화환, 풍선 뭐 이런 그 뭐 배부, 게시 이런 거 못하게 한 이 공소법 조문들을 다 헌법 불합치로 날려버렸는데 개정됐어요. 근데 그 선거권 연령 이제 그 18세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지자체장이든 그 다음에 피선거권 연령도 이제는 대통령 빼고 전부 25세가 아니에요. 18세로 다 바뀌었는데 한 번만 들으시면 될 정도로 제가 12월 월봉이 때 공직선거법 대단히 많고 중요한 것들이 왜냐하면 불합치 판결을 받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선거운동 할 수 있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왜 예전에 안 들고 있던 이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가셨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에서 날려버린 것들을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선거법을 물어보기보다는 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물어볼 확률이 90%입니다. 자, 2번도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따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가지고 그 최대한으로 기본 강의 때 줄여드리는데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거는 12월 월봉이 해설 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컴팩트하게 이런 것들 그냥 한 번 듣고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한 지문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제 큰 문제가 돼 버렸는데 이게 9월 26일 판례죠.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해서 자, 48페이지로 오세요. 전단 등 살포를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 이게 표현을 일부러 이제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통은 최신 판례는 이거 알고 있어요 하고 위반됐냐 위반 안 됐냐 이거 알고 있어요를 물어보는데 이게 별표 3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 금지 원칙 준수 여부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 이렇게 이거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이 표현 이거를 한 지문으로 X든 정지문이든 꼭 나올 겁니다. 이 더 엄격한 표현 이거를 꼭 현관펜을 칠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거 전단살포 금지 때문에 이제 또 밤에 시끄럽게 생겼다고 지금 골치 아프다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 사회적, 정치적,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론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례는 최신 판례더래 이게 9월이니까 얼마든지 10, 11, 12 내년 1월 셋째 주 예상이니까 저희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판례는 위반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같이 읽지 못한 거 그리고 이 판례는 마무리 강의 때 전체를 다 읽어볼 거예요. 제가 우리 마무리 강의 하실 때 50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결론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국회의장 공간 100m. 그 다음에 헌법 위반됐고, 자, 이 인터넷들도 두 가지 논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집회 자유 침해만 기억하시면 정말 안 돼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 안 된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해 인천의 뜰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 아니고요. 여기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서 침해합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꼭 첫 번째 테마인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완전 트렌드예요. 침해된 건 다 알고 계시다고 교수님들도 판단하시는 겁니다. 웬만큼 중요한 헌재 위헌 불합치 있죠.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알겠지라고 해서 꼭 그 소극을 물어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판례 나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나오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다 여러 가지를 가급적 많이 이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제청할 때 근거를 대서 하나라도 걸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올리는데 그 중에서 침해 안 됐던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도 시험에서 계속해서 연습하셨던 겁니다. 자,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만 써드리면 아시겠죠? 가을병. 자, 여기가 부부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태어났는데 얘가 생모나 친아빠가 출생신고 안 하면 이 혼인 외의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태어날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테마 3이 아니고 52페이지에 테마 1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맨 끝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여러분 이거는 한 10번 정도 정독해 두시고 이거는 지금 이 결론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1, 2, 3 요 문구 중에 시험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 문구들 양심의 자유처럼 저런 문구들 뜯어다가 이 결론은 이제 이거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 자 여기서 평등원칙 침해 안 된 건 누구가 지금 주장을 왜 나는 얘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표현 지랄하고 있네지. 왜 나는 출생 등록 권리
안 해주느냐, 이게 나 왜 차별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스승님이 사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세요. 스승님이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제자 그 연구관을 지내셨거든요. 제 그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그런 판례고 평등원칙 위배됐다고 주장했더니 꺼지라고 한 겁니다. 자, 소급. 여러분 이거보다 올해 판례 중에 올해 문제 중에 베스트 하나를 뽑자면 얘예요. 얘. 이 대법원 판례.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놀라 자빠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들 헌재 결정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드렸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에 제일 어렵게 내는 패턴이에요. 이게 우리 경찰 간부든 우리 승진이든 순경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이렇게까지 딱 읽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던 그 헌재 결정 물어보는 걸로 99.9%의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그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머지 지문에서 소거를 못하면 다 틀리게 내는 거예요. 이걸 틀리라고 내는 지문이에요. 여기 다들 그럴듯하잖아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예요? 안 돼요. 법률로서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프린트 다 내드렸지만 이런 게 정말 그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는 이 문제 똑같이 나와도 틀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더 꼬아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잘 끝까지 정독을 이런 거 따라서 한 5번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래 출제할 정도로 중요했던 판례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를 통틀어서 그 베스트 3 중에 얘가 1이에요. 1. 베스트 1. 얘가. 이렇게 되면 그 완전 틀리라고 내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다 함정에 다 빠져. 이렇게 내면은 그냥 이렇게 써줘 버리면 이거는 이제 안 속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근데 저렇게 교수님들이 그 대학교든 필요하면 어디서든 내본단 말이에요. 문제를 미리 내보시고 정답률을 다 확인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함정에 빠진다. 이거를 당연히 뭐 밥만 먹고 한 과목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런 문제 하나 더 맞추시면 그 한 방에 무 하나 더 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비용 보상 청구권 55페이지 거는 여기에 우리 그 앞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걸리는 테마이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은 앞에서 보셨고요. 여기는 형사보상 청구권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판례. 이렇게 이제 테마가 여러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어디서 시험 문제 될지 모르니까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57페이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투 근무 수당 지급하도록 한 것, 명확성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시험에 다른 시험에 이거 그 충분히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잘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헌재 공부에서 많이들 틀리시는 게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시험장에 가셨는데 설마 이거를 헌법에 위반됐다고 했겠어?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린다고요. 교수님들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 뭐 우리 그 이쪽 그 파트로 오시면 이런 천인 공무할 놈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아무리 그래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무조건 제한하는 것들 기본권 있죠. 그 아무튼 그 악인들한테도 기본권은 있다고 마인드를 잘 잡고 시험 그 푸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판례 풀 때는 우리 그 제가 이제 아무튼 시간도 없는데 코로나 때 가장 좋았던 게 정말 짜증나는 판례 할 때 마스크 쓰고 왜냐하면 표정이 확 드러나거든요. 정말 진짜 내 사상에 반하는 판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지지 정당을 떠나서 자 그런 것들 판례 중에 얘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그게 하나입니다. 자,
자,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임용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거,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3편에는 판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이거 지문 보세요. 33조 요 규정 중 아청법 가운데 알면서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거. 자,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거 청무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한답니다. 자, 65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시험하고는 크게 이게 꼭 나올까라고 싶은 몇 개의 3편 판례. 3편 판례는 확실히 판례 헌재 결정은 2편 기본권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요 탄핵이랑 그다음에 권한쟁의 요 사건들은 그리고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랑 엮여 있어가지고 앞에서 남양주시 감사했던 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요. 이상민 탄핵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내면 내는 거니까 이 결론 알고 계시지만 이 문구는 한 번쯤 읽어보셔야 돼요. 이 이상민 장관 장관 탄핵된 거 7월 25일 날 나왔던 요 판례는 결론은 기억은 다 하실 거고 안 배우셨어도 근데 해설 한 번만 읽어보시고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자, 여기 보시기 전에 아까 67페이지에 우리 남양주시 경찰관부 사례 문제 보실 때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고 제가 냈으니까 여기만 확인할게요. 자, 67페이지 권한쟁의 판례. 피청구인 경기도가 이렇게 남양주시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 중 별지 목록 순번 9-14. 여러분 근데 이거 9-14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무슨 강남바, 마포아, 강설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3대1 적용해서 헌법에 위반됐느냐 상하편차 그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9부터 14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한데 이 9-14 항목에 대한 이 감사에 한정해서 위법한 감사로 지방자치권 침해됐다는 거 이거 앞에서 지방자치 사례랑 같이 얘랑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이 9-14를 별표로 주진 않아요. 시험장에서도 따로 그거를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건 수업 시간에도 강조 드렸지만 이 법률안 심의표권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테마하고 이게 무효인지 자, 이게 시험에서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심의 표결권은 침해됐는데 이런 결론을 지금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문제로 상기를 시켜보시면 피청구인 국회 법사위장이 22년 4월 27일 임시회 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 이것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 제가 대법원 판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걸려들기 딱 좋아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 이 판례 말고 옛날부터 있던 이 논리 예전 사법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표결권을 침해해서 무효이다. 아니고요. 표결권 침해는 인정했고 무효로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뒤집어져야 되고 혼란스러워서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해설에 실어드린 게 그 정도예요. 다 읽으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이거는 이 결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68부터 69까지 조금 과하게 실어는 70페이지까지 과하게 실어는 드렸는데 굳이 안 읽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만약에 68, 69, 70 그 안에서 뭔가를 낸다면 그거는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요. 교수님도 그렇게까지 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일 내기 쉬운 게 딱 이 지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각각 따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심의 표결권은 침해를 했는데 이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다는 요 결론. 근데 이제 이렇게 냈을 때 아까처럼 틀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입니다. 3번 판례 71페이지 3번. 국회가 22년 5월 9일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을 때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전격 인정 안 된다고 했던 거, 이것도 이제 결론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2페이지 11월 월봉이가 도착을 안 했다니까 11월 월봉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곧 받아보실 11월 월봉이에 소방간부 23년에 이걸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오지선다니까 1부터 5까지.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뜯어가지고 문제 내고 하나 이 떨어진 이 지문까지 해설지에다 실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문제에서 나오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헌법에 위반됐다든지 헌재가 이거를 위헌 결정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고 요 소방간부 올해 나온 요 문제 있죠? 요 소방간부 문제는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문제. 그 중에 72번. 보충성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을 위해서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고시들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거 행정 다른 권리 구제 절차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성 요건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했다고 한 판례인데 여러분 요 5개 정도만 아시면 코로나19 문제 나와도 어려울 거 없으실 겁니다. 자, 와 진짜 조금 빨리 해서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마지막 12척이 남아 있어요. 마무리 강의. 그때 여기서 자세히 못 해드렸던 최신 판례랑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아까 오기 전까지 11월 달 판례 언제 나오나 검색하고 왔는데 아직 안 떴어요. 다음 주에 뜬금없이 11월 27일, 8일 헌재 결정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마무리 강의 때. 그러면 뭐만 문제돼요? 마무리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만 문제돼요? 그러면 12월 달 판례는? 그러면 만약에 저희 1월 셋째 주로 또 가정하고요. 우리 시험 내년 1월 셋째 주로 가정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이든 이후든 너무 중요한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10분이라도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 학원, 승진스쿨 요렇게 드릴 거예요. 자료도.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한 문제로 붙고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예, 그 정도까지 해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어깨에 무궁 하나 더 얹으실 날이 곧 오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드릴 클로저 이상용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